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복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랜덤 구구단 게임을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해요. 랜덤 구구단 게임 아시죠? 왜 구구단을 매자, 구구단을 매자, 뭐 79, 63, 뭐 이런 식으로 질문 던지고 빠른 시간 내에 대답하고 약간 그런 식의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랜덤 구구단 게임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인데요. 라이브러리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이미 구현해 놓은 그런 파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라이브러리가 우리나라 말로 도서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비유를 하자면요. 도서관에 가면 경제 섹션, 뭐 자연과학 섹션, 그리고 뭐 자기계발 있겠죠. 그렇게 다양한 섹션과 다양한 지식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그 지식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100% 동일한 개념은 절대 아니지만 비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읽고 우리 머릿속에 그 지식을 포함시키는 것처럼 이미 구현된 특별한 기능들의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파이썬은 이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막강한 기능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지금 사용할 랜덤, 그러니까 임의의 숫자를 추출해주는 기능을 구현한 파일이 별도로 있고, 또 요즘 굉장히 핫한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도 이미 구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할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그려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려면요. 내가 이 기능 사용할게 라는 식으로 이제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기능을 포함을 시켜줘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바로 임포트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네, 우리는 지금 랜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건데요. 랜덤 라이브러리를 예시로 들어보면 이 라이브러리를 먼저 포함시켜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mport random이라는 식으로 우리 랜덤 라이브러리 포함시켰어 라고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랜덤 안에 있는 모든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랜덤 라이브러리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그냥 랜덤 가로 열고도 있고, 랜드레인지도 있고, 랜드인트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려면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랜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안의 이 명령어를 사용할게 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가 어디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먼저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랜덤을 쓸 거죠? 그래서 랜덤, 네, 요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명령어가 있을 건데, 우리 일단 랜드인트라는 명령어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안에 있는 랜드인트를 쓸 거야. 자, 명령어니까 괄호 열고 닫고가 있겠죠. 근데 이 랜드인트가 이 랜덤 라이브러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 있어 라는 소속 관계를 의미하는 걸로 점 하나 찍어줍니다. 점. 그래서 랜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랜드인트 명령어를 쓸게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import random 이렇게 먼저 포함을 시켜준 다음에 랜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명령어 랜덤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라이브러리 이름이랑 명령어 이름이랑 같아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거는 라이브러리 이름, 뒤에 있는 거는 명령어 이름이라고 구분을 꼭 부탁드릴게요. 자, Shift Enter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수점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소수점이 나왔죠. 0.23. 지금 같이 실습하고 계신 분들 PC에서는 저랑은 또 아예 다른 숫자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가 랜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값이 다 다른 게 당연합니다. 한 번 더 실행을 해 보면 네, 계속해서 다른 값이 나와요. 이게 바로 랜덤 명령어가 임의의 난수를 생성하는 건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요거 한번 쳐볼게요. help 한 다음에요. 랜덤 점 랜덤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 help 명령어는 되게 재밌는 명령어예요. 이 help가 도와달라라는 의미잖아요.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내가 어떤 이런 명령어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떤 명령어인지 좀 가르쳐 줄래? 라고 할 때 우리 help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자, Shift Enter. 그러니까 어, 아주 간단한 문장이 뜨는데 해석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아, 이거는 뭐뭐에 대한 도움이다. 내장되어 있는 펑션, 함수라는 의미인데요. 함수 대신에 우리는 일단 명령어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단어는 조금 뒤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랜덤 명령어에 대한 도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조금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이 랜덤은 0부터 1 사이에 난수를 추출을 하는 건데 지금 요 기호가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요. 0은 포함, 1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 난수를 생성을 하는데 1은 절대 출력되지 않아요. 0은 출력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구구단 외자를 할 때 뭐 7, 9 할 때 7도 랜덤으로 추출, 9도 랜덤으로 추출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수를 랜덤으로 추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수를 이제 추출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랜덤 점, 자, 랜덤 라이브러리에 명령어 랜드인트. 자, 근데 이제 랜드인트는요,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부터 뭐 사이의 난수를 생성을 할 건지를 지정해줘야 되는데요. 1, 10 한번 해볼까요? 자, Shift 엔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2가 출력이 됐어요. 두 번째, 3이 출력이 됐네요. 여러분들도 계속 한번 해보세요. 8, 2, 9, 5, 7, 4, 8, 10.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10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실행을 한 건데 한번 잘 볼까요? 요거 명령어도 한번 헬프로 확인을 해봅시다. 랜덤.랜드인트.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return. 자, 돌려준다. 랜덤 인티저. 임의의 정수를 어디 범위에 있는 A와 B에 있는 자, 요거랑 기호가 다른 거 조금 보이시나요? 여기는 끝에가 이렇게 그냥 괄호잖아요. 0,1 괄호. 근데 여기는 꺽쇠 A, B 꺽쇠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시작 숫자와 종료 숫자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여기 영어로도 나와 있죠. including both endpoints. 그래서 양 끝에 점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랜드인트를 사용을 할 때는 어, 시작 숫자부터 마지막 숫자까지 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구구단 게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구구단을 외자 했는데 두 개의 숫자를 우리가 문제를 내야 되죠. 두 개의 숫자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숫자도 임의로 지정해야 되고 두 번째 숫자도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랜덤 인트를 몇 번 실행해야 돼요? 두 번 실행을 해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임포트 랜덤 한 다음에요. 자, 우리가 지금 구구단 버튼을 몇 번 설정해 줘야 될 것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for I in range 5라고 해서요. 5번 반복해서 문제를 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5개 내야 되니까 임의의 정수를 추출하는 거는 반복문 안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숫자 2개 필요하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숫자는 num1 으로 하고요. 두 번째 숫자는 num2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숫자는요. 랜덤 점 랜드인트 한 다음에 자, 우리 여기에 들어갈 숫자잖아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형식이요. 어, 1, 9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2, 9는 물어보죠. 그래서 구구단 1단은 형식적으로 잘 안 물어보고 우리도 구구단 외울 때 2단부터 많이 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은 제외해야 됩니다. 2,9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와 9를 모두 포함하는 그 범위 내에서 랜덤 정수 하나를 추출해서 어디에다 저장해라? num1에다가 저장해라. 두 번째는요. 여기서는 1이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랜드 인트 한 다음에 1부터 9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프린트를 해주면 됩니다. 문제를 먼저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에 지금 형식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숫자, 그 다음에 텍스트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 그 다음에 텍스트 물음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Shift 엔터. 그러니까 문제가 잘 출력이 됐어요. 2 곱하기 4는 3 곱하기 7은 4 곱하기 6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잘 됐는데 입력을 받는 칸이 없으니까 굉장히 허전하죠. 그냥 답을 듣지 않는 거죠. 묻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칸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요거를요 복사해서요 밑에 붙여 넣어 볼게요. 랜덤은 왜 안 하냐면요. 임포트 랜덤은 최초 한 번만 실행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한 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밑에서는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입력칸 만들려면요. 이 프린트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인풋으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정확한 이 에러의 이유는 나중에 배울 건데 일단 먼저 간단하게 해설을 드리자면 이 컴마로 연결해서 출력하는 거는 프린트 명령어에서만 가능해요. 프린트에서만 연결하여 출력하기 개념으로 요 쉼표를 쓸 수 있는데요. 인풋에서는 그렇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만들어주고 그 텍스트를 입력 안내문에 넣어주어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우고요. 인풋하기 전에 문제로 출력할 텍스트를 만들어 줍시다. question이라는 변수에다가 문제를 텍스트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num1 한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더하기, num2 더하기, 물음표. 근데 이렇게 해도 에러가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볼게요. 타입 에러가 떴는데 지금 이 플러스 기호는 int랑 그러니까 정수랑 문자 사이에 쓸 수 없다. 지금 보면 요거는 문자예요. 근데 num1이랑 num2는 숫자죠. 그래서 요거를 쓸 수가 없다. 숫자끼리 쓰던지 문자끼리 쓰던지 해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우린 지금 문자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를 스트링으로 변경. num2도 스트링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입력 안내문으로 question을 넣으면 돼요. 자, Shift 엔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랜덤한 숫자 9와 4가 출력이 됐고요. 문제도 잘 출력이 됐어요. 자, 여기에 저는 정답인 36을 넣어보겠습니다. 또 정답 계속 넣어볼게요. 아주 잘 되네요. 이게 아마 5번 반복할 거예요. 우리 한번 오답을 입력을 해볼까요? 자, Shift 엔터 하고. 자, 93, 27인데 제가 그냥 0 한번 입력해볼게요. 오답을 입력했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쵸? 오답 한번 더 입력해볼까요? 뭐 아무 숫자나. 계속 오답을 입력하는데요. 그냥 넘어가죠.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정답이 틀렸을 때 어떻게 해라 라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답을 입력받았을 때 땡! 정답은
땡땡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조건문을 별도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그거는 게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입력을 받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반복문 안에 만약 입력된 답이 틀렸으면 이라는 조건문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어디 안에? 요 반복문 안에요. 요 반복문 안에. 그래서 반복문 안에 조건문을 포함하는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요거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 하고요. 자, 구구단에서 입력된 답이 틀렸을 때인데요. 지금 답을 입력받는 부분은 여기죠. 인풋이죠. 근데 이 인풋으로 입력받은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을 answer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고요. 요거는 또 뭘로 감싸줘야 돼요? 숫자니까 int로 감싸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이 필요합니다. 만약 답이 틀릴 경우 if, 자, 입력된 값은 answer에 있고요. 자, 정답은 num1 곱하기 num2가 되겠죠. 자, 틀리다라는 거, 같지 않다라는 거는 뭐냐면 마침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자, 4장의 비교 연산자 부분을 참고를 해주세요. 자, 만약에 답이 틀릴 경우, 그러니까 answer랑 num1 곱하기 num2가 틀리면 print 땡 정답은, 자, 실제 정답은 num1 곱하기 num2죠? 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자, 한번 실행해 봅시다. Shift 엔터. 자, 랜덤 숫자로 8, 5가 나왔어요. 자, 일부러 오답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10, 땡, 정답은 40입니다. 를 출력하고 그 다음 문제를 다시 내죠. 좋습니다. 54, 정답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정답을 입력하면 땡, 이게 안 나와야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엔터. 아, 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네요. 좋아요. 이번에는 또 오답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30, 정답은 28입니다. 하면서 오답을 입력했을 때 정답을 잘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잘 설정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구구단 게임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복문 안에 조건문은요,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습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30까지의 숫자를 일일이 보면서 만약에 이 숫자가 홀수라면 홀수, 짝수라면 짝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1부터 30까지의 숫자를 우리가 쭉 봐야 하니까 for I in range 1 한 다음에 이게 30이 아니라 3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 i가 홀수라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 i가 짝수라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근데 홀수의 정의 혹시 기억나시나요? 홀수의 정의 아마 학창 시절 때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홀수의 정의는 어떤 숫자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 2장에서 했었는데요. 나누기 위아래로 동글뱅이가 있는 퍼센트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f i를 2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되겠죠. 자,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뭐와 같다면 1과 같다면이죠.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연산자는 등호 두 개. 그래서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땡땡. 자, i에는 1부터 30까지의 숫자가 차례대로 저장이 될 텐데 만약에 홀수라면 이 안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할 거예요. i를 출력을 해보고 홀수 이런 식으로 출력해 봅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 i가 짝수라면을 이제 우리가 더 추가를 해 줘야 되죠. 근데 요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0을 제외한 모든 숫자는 홀수 아니면 짝수잖아요. 홀수가 아니면 무조건 짝수인 거죠. 그래서 else를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프린트 I 한 다음에 짝수 Shift 엔터. 네, 그러면 1 홀수, 2 짝수, 3 홀수 요런 식으로 아주 잘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있는 형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데이터 분석할 때 요 구조로 다 쓸 거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반복문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